네, 북미가 미군 유해 송환과 관련한 큰 틀의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유해 송환 문제가 진전을 보이자 이제 관심은 비핵화 후속 협상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핀란드 헬싱키에서 첫 공식 회담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북미 이틀 연속 첫날은 장성급이었고요. 어제는 영광급 이 회담이 있었다고 하죠. 네. 여러 가지 대상과 시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인 소식을 좀 전달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네. 어제 윤곽만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언제쯤 유해 송환이 이루어질 것 같냐 하는 문제인데 네. CNN은 2, 3주 안에 좀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정전협정 체결일 7월 27일 그즈음에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가 좀 보이지 않을까 보이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어쨌든 그 장성급으로 올렸고 그리고 영광급에서 이제 구체적인 거를 이제 거의 합의를 이뤘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2, 3주 이내 정전협정 그 65주년 아닙니까? 그때 아마 지금 그 수유해 송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예. 보면은 일단은 북한 입장에서는 그 폼페이오 방문하고 나서 이슈를 많이 쪼갰고요. 쪼개면서 결국은 그 비핵화뿐만이 아니라 자국이 원하는 그러한 것들, 정전선언, 그리고 이걸 통한 어떤 체제 안전 보장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판을 쪼개기 시작을 했고 또 장성급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장성급으로 올렸다는 것은 결국은 그리고 또 이제 유해 송환 그 예정일도 정전협정 그 65주년이고 그래서 아마도 계속해서 이것과 관련된 협의가 계속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 상당 부분 그 긴 시간 요하는 것이 지금 유해 발굴, 송환, 확인 작업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유해 송환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면서 북한은 이것을 가지고 결국은 그 종전선언 이슈로 계속 이어가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사실 북한이 먼저 장성급으로 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북한이 이번에 이제 이 회담을 통해서 주도권을 쥐는 데 좀 성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주도권을 쥐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해 송환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판을 깨지는 않겠다. 결국 판이 깨지는 것에 대한 우려감을 좀 불식시켰다는 그러한 아마 그런 입장도 있는 것 같고 또 이번 그 유해 송환 문제를 장성급으로 올리면서 과거 장성급 회담이 한 16차례 열렸습니다. 2009년도를 마지막으로 해서요. 예. 근데 그 주요 이슈가 결국은 이제 정전협정 준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전협정을 어떻게 끝내느냐, 종전을 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평화협정으로 바꾸느냐,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어떤 협의체로 계속해서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입장에서 북한이 자국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미국의 입장은 아직까지 상당히 단호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아마 북미 간에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또 이것과 동시에 비핵화 관련된 협상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핵화 협상, 지난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3차 방북했는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좀 언제쯤 이게 이루어질 거로 보십니까? 이 장성급 회담에서 이걸 정말 다뤄질 수 있을지. 그러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서도 이게 성과가 없었는데 네. 장성급 회담에서 정전선언을 포함한 비핵화 얘기가 좀 언급이 과연 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만. 그 장성급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까지 논의는 안 되겠죠. 그렇죠. 요 문제를 같이 논의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종전선언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비핵화 실무 협상 지금 이도훈 그 평화교섭본부장은 이제 조만간 열릴 것이다. 미국은 이제 팀이 준비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아마 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미국이 원하는 성과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 부분도 저는 어느 정도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양측이 폼페이오 평양 방문 때 가장 우려됐던 그러한 것은 결국은 지금 미국의 입장은 그 과거의 어떤 선핵 폐기 후보상에서 상당히 북한이 원하는 쪽으로 기울었거든요.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동시적 해법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했으니 니네가 할 차례다. 계속 그런 식으로 우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미연합 훈련 했으니 비핵화해라.
뭐 한미연합 훈련은 뭐 충분히 가역적인 거 아니냐. 이제는 종전선언 같은 거를 미국이 해줘야 된다. 서로 우기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베트남 가서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한 것이 이 모든 것을 동시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슈를 쪼개고 종전선언, 뭐 유해송환, 그리고 비핵화 협상 워킹그룹 이것을 같이 굴리면서 아마 이 문제를 동시적으로 아마 해결하려는 그러한 모양새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런 실마리가 좀 보여야 추후에 이제 추가 협상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뭐 선제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어느 게 선제 조건이라는 뭐 지금 말씀하시는 유해송환 협의 정도나 그리고 뭐 정전 협정, 종전 선언 이런 뭐 평화 협정 관련된 뭐 진척이 어느 정도 나와야 그 다음에 이제 비핵화 관련된 후속 협상이 다음 단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미국 입장은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미국 입장은 종전 선언뿐만이 아니라 제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비핵화를 어느 정도 초기 단계는 들어가 줘야 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게 미국 입장인데 예. 북한 입장은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해송환 그 협의체도 장성급으로 올린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중재를 해내느냐도 저희가 좀 관심을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미북이 서로 입장차를 계속 자국의 입장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네가 먼저 해라 우리는 나중에 하겠다 이러한 입장차를 어떻게 동시적으로 진행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북한 입장에서도 종전선언을 요구를 하지만 비핵화 조치를 같이 밟아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으로 북한을 설득을 해야 되고 미국에 대해서도 제재 해제는 나중에 해도 되지만 그래도 종전선언 정도는 비핵화 조치를 밟으면 북한이 밟아 나가면 동시에 미국도 어느 정도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아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북한하고 미국을 같이 좀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북미 양측 가운데 어느 쪽이 좀 더 인내, 를 발휘하는지에 따라서 좀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성급하게 다가설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장기화에 대비한 어떤 협상 전략을 모색 중이다. 이런 뭐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뭐 한국이나 북한이나 중국의 입장은 다르죠. 그러니까 제재 해제를 북한 비핵화의 유인책으로 써달라. 이것이 이제 중국의 입장이거든요. 또 북한의 입장이고. 근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상황이 작년 상황, 올해 초 상황하고 완전히 또 틀려졌어요. 예. 작년 상황은 이제 맥시멈 프레셔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면서 미국이 주도권을 쥐던 상황이었고 올해 초만 해도 뭐 대화 분위기로 이제 올라가고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관계에 북한이 상당히 절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상당히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북한하고 미국과의 관계도 지금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고 남북한 관계도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그 신경제 구상을 딱 준비를 해놓고 제재 초기 단계만 해제되라 그러면은 남북한 간의 경제 관계는 완전히 그 상당 부분 이제 진전될 수 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북중 관계도 지금 어떤 중국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한반도 주변 상황은 대화 국면으로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조금만 더 진행이 되면 과거 작년에 있었던 어떤 맥시멈 프레셔로 돌아간다는 것이 상당히 물리적으로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제재밖에 안 남았거든요. 제재를 해제시켜버리면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게 영향을 발휘할 카드는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마 끝까지 제재를 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는 계속해서 미국이 원하는 그러한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북한 협상을 이어갈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의도로 말한 것 같아요. 제재 카드를 놓지 않음과 동시에 또 미국 언론과 뭐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북한이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그것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라는 또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도 이에 대한 뭐 일종의 무언의 압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이제 뭐 낭설이 불과하다라는 또 좀 강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어쨌든 그 판이 깰 것 같다는 데 대한 우려감이죠. 그 언론 보도 보니까 그 폼페이오 평양 방문 이후에 미국 돌아가서 이제 트럼프하고 대담을 하면서 이런 사실들을 다 보고를 했다 그래요. 뭐 강성에서 뭐 은폐하고 있고 비밀리에 뭐 예. 개발을 하고 있고 뭐 여기에 대해서 북한 뭐 김영철 그 통일전선 부장이 이거 아니다 다른 용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고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트럼프가
폼페이오한테 야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폼페이오가 조금만 더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상황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고 예. 하지만 이 카드를 좀 살리고는 싶은데 중간 선거까지는 근데 살리자니 이게 국내 여론이 자꾸 그 비판적으로 이러니까 오히려 깨는 게 더 낫나 이제 본인도 약간 좀 레드라인을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도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야 이거 자칫하면은 이거 판이 깨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서 얘기를 한 거죠. 이건 잘못된 거다. 어떤 이 북미 관계와 비핵화 이 프로세스에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잘못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전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이 판을 계속 끌고 가자. 뭐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 이러한 표현을 이제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거죠. 예, 북한 내부 얘기 좀 할까요? 김정은 위원장 지난번에 그 신우주 갔잖아요. 북중 접경지대 가가지고 그 관리들 엄하게 나무랐잖아요. 네. 엉덩이 부분에 그 양복 있잖아요. 거기에 뭐 흙이 묻어가지고 뭐 그렇게 앉아있던 장면도 어떤 메시지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한국북도 일대도 갔나 봅니다. 경제 현장을 시찰을 했는데 이거 뭐 내각, 노동당, 경제부, 조직지도부까지 다 싸그리 굉장히 강한 어조로 나무랐어요. 말도 안 된다. 뭐 보통 보면 뭐 벼르고 벼르다 오늘 직접 와봤는데 이게 말이 안 돼. 이 정도까지 될 줄 몰랐다. 뭐 건설하는 사람들인지 말자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거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최근에 경제 시찰을 자주 다니는 것도 그렇고요. 이렇게 간부들을 나무라는 것도 그렇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일단은 그 북한 김정은의 어떤 정책, 그 병진 노선에서 어쨌든 한 축이 다른 한 축으로 옮겨진 거 아니에요? 작년까지는 이제 핵을 어떻게 구축하겠다. 이쪽에 상당히 이제 중점을 뒀다면 지금은 이제 경제개발 쪽으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애민 정책 쪽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자기의 어떤 권력 안정화를 위해서 그리고 핵을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 그쪽에 몰두를 했단 말이죠. 예. 핵을 개발한다는 것은 어떤 자기 권력 안정화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그 포갑 정치라든지 뭐 간부들을 이렇게 숙청을 하고 이러한 쪽에 상당히 그 중점을 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의 어떤 제재와 함께 더불어서 이 국민들의 어떤 그 불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북한 주민들은 이제 돈 맛을 알기 시작을 했거든요. 장마당에서 이미 이자를 받고 돈을 꿔주는 이 대리업자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당연히 경제가 안 좋으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를 하겠죠. 그래서 올해 이제 정책을 바꾸고 이제 경제 발전 쪽으로 가면서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간부들을 이제 달달 볶는 거죠. 이제 국민들에 대해서 어떤 경제 발전을 이루고 경제 상황을 좋게 해야 되는데 이 간부들이 잘 안 움직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중국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아서 어떤 북중 경제 지역에 어떤 특구를 만들고 그 부분을 잘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도 제대로 발전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또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앞두고 3년 만에 다 뭐 사면을 단행하겠다라는 것도 참 이례적인 부분이거든요. 사실 네. 그동안 공포 정치를 해왔던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이제는 뭐 제대로 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모습인지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뭐 대내용, 대외용 뭐 효과가 있겠죠. 그 김정은 위원장은 어쨌든 뭐 정책을 올해 초에 신년사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대외 관계를 개선하는 거에서도 상당히 중점을 두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나온 행보들 같은 걸 보면은 어쨌든 정상적인 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가 되겠다는 모습을 계속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과거와 같은 포갑 정치는 사라졌다. 그러니까 뭐 북한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최근에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과거 김정일 위원장 때 그리고 작년까지 있었던 어떤 그 선핵 구축 중심의 어떤 정책에서 지금 김정은의 위원장을 보면 정책도 바뀌었지만 인권 상황도 상당히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북한 나름대로 북한만 기준을 보면 인권 상황이 뭐 좋아졌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즉 약간 정상적인 그 정책과 정상적인 지도자의 어떤 이미지를 계속해서 만들기 위해서 사면을 하고 숙청 대신에 사면을 하면서 뭔가 국민들에 다가가려는 그러한 정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것이 지금 김정은의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제사회가 비핵화의 의지,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분위기로 바뀌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북한 인권 관련해서 여전히 낮게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대사면도 아마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은데 물론 이제 그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서 하는 거지만요. 관심은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그
국민 6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미국인 3명이 풀려나게 됐는데 이번에 6명이 좀 그 사면이 돼서 억류돼 있던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그분이 좀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북한 입장에서 그 정도까지 사면을 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걸려 있는 것들이 지금 탈북 여종업원 문제가 걸려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것이 또 과거 정부에 의해서 기획된 탈북이니 아니냐 이런 논란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북한 측은 기획된 것이다.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강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한국인 선교사 3명 그리고 한국 그 국적을 가지고 있는 탈북자 3명이 지금 억류되고 있는데 지금 6명이 억류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사면해 주는 것은 아마 이 탈북 여종업원 문제하고 분명히 북한 입장에서는 연계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번엔 어제 있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가장 비현실적인 만남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만남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뭐 미국 입장에서는 많은 언론들이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해요. 뭐 뉴욕 타임즈니 뭐 CNN이 다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 국내에서는 뮬러 특검이 그 이메일 관련해서 해킹을 했다. 그래서 선거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러시아 정보 요원들을 뭐 10몇 명을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고 수사 대상으로 지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그 푸틴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정상회담 하면서 또 뭐 자신의 어떤 선거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한 푸틴의 말을 또 지지를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미러 간의 어떤 아직까지도 지금 그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2014년도 크리미아 반도를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시작을 했고 경제 제재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계속해서 좀 안 좋은 관계였단 말이죠. 오바마 때도 그렇고 지금 들어와서도 트럼프 정부도 새로운 그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 같은 것을 계속 내밀면서 예. 러시아를 상당히 적대국화했어요. 정책 자체도. 핵 전략도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핵무기 개발하겠다. 더 늘리겠다. 왜? 러시아에 대비해서. 주요 타겟도 러시아로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러시아 대통령 푸틴하고 만나서 뭐 정상회담을 하고 관계 정상화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미국 언론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지금까지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러시아에 대한 태도 그리고 러시아가 미국에 했었던 그러한 어떤 정책들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비현실적인 만남이다라고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러 정상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 핵확산 문제 관련해서 해결을 하는데 협력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뭐 2시간 동안 단독 회담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좀 알려지지 않았어요. 어떤 얘기가 왔는지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지금까지 김현우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